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한마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치권 뉴스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 지금 내부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사실상의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이 작전 전략, 그러니까 일단 한번 두고 보자. 만약에 지금 이제 인사 쇄신 요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쇄신과 변화의 핵심이 이제 김연아 라인 정리, 그리고 이제 일부 참모진의 정리,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부 개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요거를 한번 두고 보겠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재명 25일까지죠. 25일날 이제 위중교사 재파가 일어나니까, 이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지켜본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안 되면 그때 다시 칼을 빼겠다, 이런 전략으로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재명이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인사 개편도 아니다. 뭐냐? 당원 게시판 문제가 지금 급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1심 판결이 예상외로 강해서 434억 원을 토해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당사를 매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재판관,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이진숙 탄핵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진숙과 정청들을 불러놓고 헌재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 때문에 그럼 헌재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국회가 스스로 불법하는 거야,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뭐 결국은 내일이 되겠지만은요,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한다. 그리고 우리 여당은 그동안에 각각 한 명하고 한 명은 양당이 합의해야 돼, 요 자세를 바꾼다. 그래서 우리 여당이 추천하는 한 사람을 무조건 하고 받아주면 야당 너희들이 두 명을 추천하라, 그것도 받겠다, 이러한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가 누구를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당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종석 헌재 소장이 연임되는 걸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도 뭐 윤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이죠. 예, 이완규 법제처장을 밀고 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계선 현 서울 서부지법원장, 그리고 김성주 광주 고법판사, 요 두 사람을 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인사 문제도 아니고 무슨 뭐 이재명 문제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뭐냐?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이라는 겁니다. 당원 게시판.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지금 떠오른 지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한동훈 측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자료화면을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한동훈 이름을 치니까 쫙 나온 거예요. 쫙 나온 게 뭐냐? 물론 거기에는 한동훈을 비판하는 글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말이죠. 지금 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하는 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한동훈 일가족, 처가, 본가, 요 일가족 8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요래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윤계에서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당무감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그리고 정당법상으로 당원 명부를 깔 수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으로 이름으로 된 것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한동훈의 가족들, 그러니까 장인, 장모, 그리고 이제 한동훈 부인, 한동훈의 그 친모, 그리고 한동훈의 아들, 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쓴 것은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전부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빨리 당무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친윤계에서는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굉장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예, 정당법에 금지되어 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당 대표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어야지만 이 가족 명의로 된 당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건 현행법상,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말하자면요, 당 대표니까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어. 당 대표니까 당원이니까. 근데 가족은 도대체 누가 당원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올렸는지도 확인하는 거, 이거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왜? 정당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범죄 수사를 위한 이 당원을, 이 명부를 확인하려면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거나 또는 재판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아니면 선관위의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원 명부는 절대로 열람할 수도 없고 누설할 수도 없다. 이게 정당법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4일 날 의총이 열렸을 때도 주진우 위원장은요, 이 정당법 조항을 들어서 당원 신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당무감사도 어렵다. 예, 왜냐? 당원 게시판의 글이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도 명확치 않아서 당무감사도 어렵다. 요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글을 보면은 한동훈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도 적지 않은데 정치인을 비판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당원 신상의 열람 공개를 전제로 해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는 거, 이거 정치적으로 이게 옳은 일이냐? 그리고 설령 한동훈 가족이 썼다고 해도 그래, 불법적 내용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이냐? 요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친윤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당원 게시판 글 작성 횟수 제한 조치가 지난 9월 10일 날 실시됐는데 딱 작성이 3회로 제한되니까 그 이후부터 한동훈이 가족 이름과 같은 명의로 이 게시된 그 게시글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사람 명의로 여러 번 올라온 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드루킹과 같은 여론 조작이 있을 수가 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된 그 게시판 글을 보면 이건 조선일보가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작성자가 이제 한동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지난 7월 6일 날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그리고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요 두 개가 작성자 명의가 한동훈으로 돼 있는데 한동훈은 이제 당원이고 당 대표니까 본인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이제 한동훈 이름을 도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작성자가 이제 이 한동훈의 모친과 동일한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욕을 했느냐? 9월 23일 날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아바타지, 둘 다 탈당해라. 요 탈당 얘기가 나온 이후로 이 탈당 얘기가 실제로 당에서 거론이 막 됐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악마화시킨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더 이게 이제 게시글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당 안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고 이거는 조작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의 부인 이름하고 똑같은 작성자가 올린 글을 보면 이건 10월 달에 올린 글인데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일간지 칼럼 제목을 쫙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요, 한동훈 본인이 쓴 글은 아니다. 가족명의 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고 그거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라, 경찰 수사를. 신윤계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걸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하기 전에 당무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말이죠. 지금은 이재명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8명이 그 실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한동훈이는 지가 안 썼다고 이제 하나도 쓴 글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족글, 여기 왜 입을 다무냐 이거예요. 이거 당무감사라는 이거예요. 왜 정당 법만 이 문제 삼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야, 한동훈이가 당 대표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다, 공격을 받고 있으니 어머니,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이제 모친, 자기 아들, 딸, 그 다음에 장인이잖아요. 장인 장모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당 대표의 리더십에 지휘권 확보에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이 양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도 부인 당신이 말이지 좀 이해 좀 해.
아들딸한테도 아들, 딸들아,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좀 까자. 이게 가족 간의 법이 우선입니까? 가족 간에? 가족 간은 제가 보기에는요, 인간 관계가 더 우선이다.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장인, 장모 관계. 요 인간적인 관계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야 이 법률 문제가 더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물론 이게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니까. 이게 또 당 내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갈등 이슈니까 제가 당 대표라고 하면 그런 법적인 제한을 이유로 해서 그거는 조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가족회의를 몇 번을 해서라도 깝시다. 딱 해갖고 당에다가 이거 전부 당부 감사해. 딱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내가 깐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의혹이 제기되면 그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제3의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라. 요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부글부글 친윤계 쪽에서는 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루에 3번씩밖에 못 올리게 딱 한 날부터 동일한 글들이 여러 건 올라오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글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드루킹 공작, 여론 조작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글이 올라오고 나면 당에서 그를 윤 대통령 탈당을 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또 나와. 친한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작, 음모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당 게시판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요, 게시판이. 지금까지 올라온 글이 총 52만 9천 건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한동훈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가 이름하고 동명으로 검색되는 게시글이 11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전체 게시글의 0.2%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동훈으로 작성된 글은 작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01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거. 근데 한동훈이가 자기가 작성한 한 건도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한동훈 이름을 뭐 도용했거나 아니면 누가 공작을 했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왔잖아요. 더군다나 뭐냐? 작년 1월이면은요. 작년 1월부터 비대위원장 오기 전까지는 당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법무장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야 되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벌써 한동훈 이름이 작년 1월부터 201건이나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총선 직후인 5월에는요.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 한다. 윤석열은 술만 먹는다. 그리고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 직전 올라온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넣어야 돼. 이게 7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요. 한동훈 병의 글이 처음 올라온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참 문제가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동훈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작성된 글들이 막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동훈의 이 부인하고 장인, 이름으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은 글을 올린 사람들은 김여사목의 방울달기 9월 21일, 김건희에 달하냐, 성난 민심 직시해야 이런 언론 기사나 사설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장모나 모친 누나 딸과 같은 이름을 쓴 작성자들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글을 주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지금 이제 작전을 보면은요, 한동훈의 작전은 지금 우선 지금 이제 1심과 선거법 끝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위증교사가 11월 25일 날 있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대통령실하고 대립각을 세워봐야 별로 덕볼 게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요때는요, 한동훈이가 이제 당 외형 확장을 위한 메시지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 22일.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책 메시지를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자산들에 대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 자산 과세는 유예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상 자산 이슈를 느닷없이 지금 띄우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 대응 TF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연된 적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취지하에 이런 프로토콜로 하고 있고, 그리고 1심 선거부 재판이 왜 1년 2개월씩이나 걸렸느냐, 요것도 따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는 실천을 딱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이후에 한동훈이가.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해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쪽으로 이제 이 타겟을 옮기면서 일단 이런 기다리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 내부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당 위기는 진행형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대통령의 약속 실천을 지켜본 다음에 그 실천이 부족하면 그때 한동훈의 입장이 나올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지금 우리 여당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쪽 입장에서는요, 일단 용산에서 실천하는 계획안이 안 나오면 그때 지금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조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강기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례된다. 그게 여권 인사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쪽에서는요, wait and see 요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쇄신 의지가 굉장히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될 수 있고, 그동안에 이제 후임자가 마땅치 않아서 거의 보류된 거나 마찬가지인 지금 이제 총리 교체, 요 카드도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미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대로 주호영, 권영세, 이정현 요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여기에요,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조태용 국정원장도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총리는요, 야당의 인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나 이미 검증을 마친 인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의중을 이미 굳힌 그것까지는 아니다. 예. 그리고 설령 야당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더라도 총리 교체 카드는 꺼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아무나 낙마시킬 수는 없고, 좋은 사람을 찾으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분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용산에서는 지금 한남동 8인방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에 대한 인적 쇄신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데, 인사 쇄신, 이 시점은 예산 처리가 끝낸 점 이후로 못을 박은 상태다. 그래서 인사에서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고, 연말은 돼야 한다. 시간에 쫓기듯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동훈 쪽에서는 여하간 김 여사 라인의 포함 여부를 면밀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워치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민당 당사를 팔아야 될 그런 기구한 운명이 점점 착각 가까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698억 정도가 돼요. 수입 지출 잔액 698억. 예,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자, 그런데 698억이니까 434억 내구서도 돈은 남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상시 운영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를 팔아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린 대로 현재의 자산 총액을 보면 698억 4,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요, 현금성 재산이 492억 9,280만 원. 현금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비라든가 기타금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재산, 그러니까 당사도 있고 부지도 있고 보증금도 있는데, 이게 205억 4,9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액수가 좀 낮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산이 되는데,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 434원 토해내도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현금성 대산은 대부분이 당 운영비이고, 저 돈을 쓰고 나면은 당 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처한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400원 가량 정도, 요것은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무려 4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요, 조직활동비가 169억, 인건비 38억, 사무소 운영비 14억. 예, 그래서 현금성 재산도 올해 총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증가했을 뿐이고 평소에는 300억 수준에 불과하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꼼짝없이 당사를 팔아야 된다. 예, 이런 의견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이게 당사를 팔더라도 과거에도 우리 국민들도 당사 팔았잖아요. 당사 파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어요. 위기 국면.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지금 3명이 남아 있는데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인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각각 하나씩 하고 한 명은 양당이 합의를 하자. 근데 이거 야당이 응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케이, 그럼 여당이 환자하고 민주당이 2명 해라. 대신 조건, 여당이 추천하는 한 명은 무조건적으로 야당이 받아줘라. 요 조건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서는요, 구성원이 중도, 보수 이렇게 지금 4명, 2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중도 보수가 5, 진보가 4명으로 해서 이제 우리 보수 우위의 헌재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권에서는요, 여당에서는 이종석 헌재소장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그 야당 목수는 정계선 서울 서구지법원장, 그 다음에 김성주 과항주 고법판사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지금 여당이 얘기한 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더라도요, 중도 보수가 5명, 진보가 4명이에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중도 대 보수가 4대 2이고, 자, 그래서 2명을 민주당한테 넘겨주더라도 1명이 더 우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헌재를 말하자면 다시 정상 가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요, 야당에 2명은 준다 하더라도 다른 거하고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서 북한인권제다 이사 추천, 그리고 또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1명은 무조건으로 받으라는 이런 문제, 이런 거를 조건화시켜서 빨리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